오리엔테이션인데요. 예. 오리엔테이션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 제 전체 강의를 통틀어 앞으로 할 전체 강의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강의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넘기시고 빨리 수업을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예. 길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현 선생님 상담학 1강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수업을 나갈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넘기지 마시고 아니면 뭐 책상 정리하고 뭐 연필 꺼내고 뭐 이렇게 수업 준비하면서 그냥 귀로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기지 마세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즘엔 이거 다 알고 오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현 선생님은 2007년도부터 직업상담사 수업용 강의를 하셨고 저도 2009년도부터 했는데 이때는 시작하고 한 1, 2년 안에는 오리엔테이션 듣다가 이거 잘못 왔는데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직업상담사라 그래서 그냥 상담하는 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러고 온 거야. 시험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뭐 무슨 과목 이런 것도 진짜로.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조를 했었어요.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오셨을 정도니까. 지금은 뭐 이런 거 다 알고 오셔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총 5과목입니다.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 1차 객관식 20문제씩 배점이 돼 있고요. 20문제씩 이제 배분이 돼 있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과락은 40점이고 60점이 넘더라도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이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를 아주 최소한의 소양은 알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대부분의 국가검정 자격시험은 과락제도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 최소한 40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래서 과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1차를 시험을 치신 후에 이제 2차를 치시는데 2차는 당연히 주관식이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현 선생님이 2차 시작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는 이제 2차 때 확실하게 더 하시고 1차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합니다. 이유는 보통 전체 5문제가 똑같이 n분의 1로 20문제씩 나와서 문제 비중이 같죠. 그래서 이 상담 심리 쪽 파트를 맡으신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 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올 이현 선생님이 상담 심리를 하셨고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 하셨는데 2009년도에 제가 투입돼서 이제 그때는 그전엔 전 과목을 다 하셨고 제가 이 3과목을 합니다. 제 이름이 박준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제가 투입된 게 2009년도니까 2009년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변 없이 계속 이렇게 둘이서 한 팀이 돼서 계속 수업용 강의를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는 제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1차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2차는 똑같아요. 2차는 다 아시겠지만 노동관계법규는 2차에서 치지 않죠. 4과목이 2차 시험 범위인데 대부분 총 18문제에서 19문제가 나옵니다. 이현 선생님이 이제 2차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정보론하고 노동시장에서 많아봤자 5-6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다 이현 선생님 과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 비중이나 시험 비중이 또 수업 일수도 그렇고 2차 이현 선생님이 훨씬 많기 때문에 1차는 제가 주로 이제 담당을 해서 가고 2차는 이현 선생님이 담당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2차는 이현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거예요. 주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이기 때문에 1차는 뭐 거의 웬만하면 다 붙어요. 그래서 2차가 거의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담심리가 주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과목 소개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직업 심리학이 1, 2, 3, 4, 5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는 거라 이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으나 어쨌든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1, 2, 3, 4, 5장 이렇게 있는데 1, 2장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과목에서 심리학에서 3, 4, 5장은 이것도 제가 해요. 직무분석, 경력개발, 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내용이 정보론하고 이어지지 상담학이랑 이어지지 않아요. 3, 4, 5장은. 그래서 정보론이 끝난 다음에 이 직무분석, 경력개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심리학의 일부 조금 3, 4, 5장도 제가 강의를 한다. 1, 2차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강 지금 듣고 계시는 동영상 강의의 강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쭉 들으신다면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들으시는 게 나아요. 직업 상담학 이현 선생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합니다. 상과목.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다시 이현 선생님이에요. 이유 아시겠죠? 번갈아 가면서. 왜냐면 이게 골라서 듣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으셔야 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차적으로 들으셔야 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현 선생님이 쭉 나오고 내가 쭉 나오는 것보다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프에서 보통 할 때 이현 선생님이 하루 오시고 내가 그 다음날 가고 이현 선생님이 오고 이렇게 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그거랑 우리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보론 듣고, 정보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현 선생님이 하시는 직업 심리학을 들으시고, 여기에는 1, 2장은 이현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끝에 조금 3, 4, 5장은 제가 한 2강에 걸쳐서 제가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한 2강 정도, 많으면 3강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죠. 요거는 이제 직무분석 경력개발 스트레스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과목인 노동시장론. 이걸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과목인 노동관계법규도 제가 하죠. 어차피 제가 한 과목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1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2차는 그냥 이현 선생님이 상담심리 쭉 가시고 제가 쭉 가는 이렇게 가고요. 이현 선생님 과목 끝난 다음에 제가 가는. 저는 이제 2차는 한 대여섯 문제밖에 비중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현 선생님이 하시고 끄트머리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2차는. 1차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 상담학 듣다가 심리학 왜 없어요? 하지 마시고. 그건 오리엔테이션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상담학 한 다음에 정보론, 심리학, 노동시장, 노동관계법규 이런 식으로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쭉 들으셔야 되는, 처음에 쭉 들으셔야 되는, 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아마 그렇게 시스템이 된다고 제가 들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듣지 않으실 분들도 이렇게 듣는 게 나아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쭉 순서대로 들으시는 게 납니다. 그래서 뭐 정보론 1, 2장 듣고 노동시장 1, 2장 듣고 이렇게 처음부터 들으시면 아마 맥이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강이라 할지라도 오프랑 똑같이 강의를 하자주의거든요. 오프처럼. 그래서 오프에서는 제가 정보론 1, 2장하고 노동시장 그 다음날 1, 2장하고 이러지 않거든. 정보론 끝난 다음에 노동시장하고 노동시장 끝난 다음에 법규를 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사실 이어져요. 노동시장 하다가도 정보론 4장을 얘기할 수 있고 법규 1장을 하다가도 노동시장 4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강의한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차는 한 번, 뭐 2번 정도, 2차는 아마 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2차 순차적으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라서, 뽑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스타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좀 와서. 우리는, 보통 계속 저희가 동강을 계속,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동강을 촬영을 했는데, 오프 강의랑 똑같이, 똑같은 스타일로 합니다.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론 강의가 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쭉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수업용으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로 하는 이유는, 이걸로 이제 지금 말고 그 전에 있는 데서 이걸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강의를 쭉 하고 문제를 쭉 하면, 이걸 따로 판매하고 이걸 따로 판매하기가 수월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는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안 해요. 어차피 붙는 게 1번이잖아. 그래서 이론을 하고 문제를 하는 걸 같이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요만큼 해서 이론 강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풉니다. 그래야 이게 확실히 문제에 들어와요. 이론이. 이론만 계속 쭉 문제풀이 안 하고 나가면 붕 떠요. 그리고 문제를 또 다시 한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음이 급하신 분은 선생님 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문제풀이만 보고 갈게요 한다고 100%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객관식 문제풀이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60
한 2점, 3점으로 1차는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2차는 100% 떨어집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아무리 2차를 따로 열심히 한다 그래도 1차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따로 떼서 문제 강의만 쭉 하고 이론 강의 쭉 하고 이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론 일부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1강인데 1강에 이제 바로 이현 선생님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론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고 이론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론하고 문제 바로 들어가고 이론하고 문제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재에 보시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예, 이것도 저희가 절대 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강을 찍을 때. 이 답이 없어요. 교재에. 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같아요. 만약에 교재에 답을 또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안 들으시고 사람이 편한 쪽을 찾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문제만 풀면 되겠지 해서 문제 읽지도 않는다. 답을 다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그냥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또 아까 똑같아. 63점으로 붙을 수는 있어요. 몇 명은 운이 좋으면 2차 절대 못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동강 안 듣고 이론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공부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교재에 답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답을 달라 뭐 이렇게 하셔도 답이 안 나가요. 네, 단 칠판에 답을 써드립니다. 꼭. 예, 말로 하면 또 2번인지 3번인지 잘 안 들려서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아예 칠판에다가 1번 답 뭐, 2번 답 뭐 이렇게 해요. 혹시 제가 쓰다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 강의여서도 아마 또 쓸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과 그 다음에 교재의 키워드는 저희가 빈칸 처리를 합니다. 또. 그래야 또 집중을 하세요. 동강은 거의 이러고 가끔 멍을 때리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 도서관에서 가끔 다른 과목 동강 들으신 분을 저도 강사니까 이렇게 보면 열심히 들으시는 게 30분이 안 가더라고요. 집중력이. 예, 그냥 딴짓하고 카톡 뭐 이렇게 온 거 보고 거의 뭐 귀 팠다, 코 팠다, 머리 만졌다. 그렇게 멍 때린다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한 페이지에 빈칸을 1개에서 2간 정도 중요한 키워드를 빈칸으로 놔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거 빈칸을 쓰면 또 그때 다시 집중력이 생겨요. 오프도 마찬가지. 저희는 오프도 빈칸을 넣기를 시킵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뭐 받아쓰기 하는 거 귀찮아하시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키워드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답과 교재에 있는 빈칸은 아예 우리가 시험 문제의 답을 따로 모아놓은 것도 없고요. 빈칸을 따로 모아놓은 게 아예 없어요. 아예 만들질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여기에 맞춰서 좀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교재에 없다. 빈칸도 따로 어떤 파일이 있거나 아예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때 답 같이 풀고 제가 같이 푸는 건 또 같이 풀고 풀어보세요 하면 또 풀어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상담학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상담학 1강에서 7강이 지금 이현 선생님 먼저 촬영을 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근데 요 1강에서 7강의 문제를 풀 때 칠판에다 쓰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그거 2번인지 3번인지 잘 안 들려서 헷갈린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음 강에 좀 써라 해가지고 8강에 진짜 지속하죠. 8강에 1강부터 7강까지 문제풀이 답을 칠판에 아마 써놓으셨다고. 쓰실 건지 써놓으셨든지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혹시 1강에서 7강 들으실 때 답이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8강에 답을 다 써놓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는 답을 화일로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래야 듣죠. 그래야 붙지. 어쨌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랑 동강에 있는 답. 요거는. 그리고 문제도 기출문제로 정말 몇 번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좋은 문제들을 엄선했어요. 이현 선생님이랑 저랑.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푸셔야 됩니다. 제가 또 문제 설명도 잘 이제 앞으로 할 거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저 얘기를 해야죠. 수준, 레벨. 우리는 1차 오리엔테이션이니까 1차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1차 강의의 목적이요. 1차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는 게 물론 1차적인 목적이지만 사실 이거는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해요. 네, 웬만만 하면. 근데 1차 강의를 그래서 저희는 2차 기본 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식은 2차가 주관식인데요. 그건 외워서 쓰셔야 돼요, 문장을. 그러니까 내용 이해 없이 그 많은 문제를 다 외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왜 가끔 가다가 2차 단독반 오프에서 열릴 때, 2차만 따로 열릴 때, 특강식으로. 이제 다른 독학하시거나 뭐 다른 데서 듣고 오셨거나 뭐 다른 동강을 듣고 오셨거나 어쨌든 합격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따로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저 기본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출문제만 풀었는데 어쨌든 붙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붙어서 오긴 해요. 간혹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집에 기본서가 없대. 그냥 내용이 없고 기출문제집만 있대요. 근데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문제만 풀고 해서 어째어째해서 붙었어요. 운이 좋게. 내용은 하나도 모르죠. 그거는 그런 분은 내가 아 그래요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 다음에 또 한 번 들으시겠구나. 정말 100% 떨어져요. 100%. 진짜 100%. 예, 99%도 아니고 100% 떨어집니다. 왜? 2차를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1차 강의를 다시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차 합격을 했는데. 2차 기본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저희는 1차 강의 물론 60점 이상 가니까 객관식 위주로 하겠으나 2차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의 기초를 깔아주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2차 주관식 합격을 해야 합격증이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1차 강의인데 레벨은 2차 기본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른 측면과 주관식 외우는 거에 좀 이 관점을 맞춰서 강의라는 게 2차 강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고. 예, 그래서 1차 강의도 단순히 아유 무슨 60점 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많이 길게 많이 하냐 하지 마시고 그게 2차의 기본 토양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1차 강의는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예, 1차는 그러니까 제가 1차에 접하는 수업과 2차에 접하는 수업이 좀 스타일이 다른데요. 1차는 철저하게 이주의예요. 물론 2차 기본 강의는 되지만 그건 이론을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라는 것이고 1차는 웬만하면 복습 시간을 많이 없이 웬만하면 내 강의로만 커버가 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요. 1차는. 예. 2차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차는 예, 복습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에 복습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1차에서는 웬만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 예. 왜냐면 2차 때 힘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1차 때는 웬만하면 제 수업을 듣고 약간의 복습으로도 커버할 수 있게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문제도 많이 풀고.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다시 또 본인의 복습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딴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좀 놓쳤다 하면 잠깐 앞으로 돌아가셔서 동강은 그게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귀찮아도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나중에 그게 이 피해가 안 보지 그때 그냥 헤이 하고 대강대강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수습이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오프처럼 저기 정말 우리 강의에 저도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 강의 스타일이 오프랑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아마 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정말 오프처럼 제가 물어보면 실제 오프처럼 대답도 좀 하시고 예? 핸드폰 같은 거 좀 약간 좀 치워 놓으시고 이렇게 본인이 현장감을 있게 살리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오프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동영상이. 예? 그래서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최대한 오프처럼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동영상 이렇게 집중해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직상 말고 다른 과목 동영상 강의를 요즘에도 많이 듣죠. 옛날에도 들었고. 그런데 한 3강의 이상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2강 정도 들으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4교시는 듣겠는데 동강 4개는 못 듣겠더만. 힘들어서. 그도 그럴 게 동강은 다른 이야기가 없이 수업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강의 오프라인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양이 돼요. 30-40분짜리 한 강의의 양이. 그러니까 집중도나 이런 게 좀 그렇죠. 뭐 오프라인은 뭐 농담도 좀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나가는데 동강은 딱 집약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차곡차곡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 오프라인 얘기가 다 됐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오래 했어요. 이현수 선생님은 2007년도에 정과목 강의를 수업용 강의, 수업용 강의, 이 직업상담사 국가검정 이걸로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저도 전문적으로 2009년도에 이걸 거의 직업이다 생각하고 들어서 지금은 아예 직업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2009년도, 2007년도면 상당히 이쪽에서는 오래된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저희끼리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농담으로는 이현수 선생님 거의 직업상담사 개 화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인데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이 정도까지 이 업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사를 믿고 쫓아오셔야 그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셔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한 걸 빼고 시작이 되는데 동영상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그 전에 동영상 그 매체에서 보셨던 분도 있겠으나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성격에 내 자체의 상품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저는 이 바닥에 있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단연간의 경험과 무수히 한 반들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반들을 계속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강사 쫓아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프라인 너무 길었네. 아니 오프라인 한다. 그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었네요. 꼭 들으라고 해놓고 너무 길게 했는데 이어서 이현수 선생님 상담학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직업상담사 2급 여러분과 함께할 이영숙입니다. 자, 저는 제가 담당할 과목이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자,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더 중요한 챕터가 있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강의할 과목이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이에요. 자, 직업상담학에 1장, 2장, 3장, 4장이 있고요. 책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업심리학에도 1장, 2장. 자, 뒤에 3, 4, 5장은 박준성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론 끝나고 하시나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상담학 보통 직업상담사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이유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바로 뭐냐면 직업상담학이에요. 근데 상담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 2장입니다. 자, 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프로이드라든가 뭐 이런 학자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양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고 무진장 헷갈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대부분 포기할까 한다면 2장이 어려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때 저희 수업 분량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체를 합쳐서 2장이 반 이상이에요. 그렇게 차지할 정도로 양이 많고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중요도를 따지자면 별표를 매겨 드리자면 이게 3개 정도, 이게 2개나 1개 반 정도. 그런 정도로 여기서 매우 많이 나온다. 2차 가셔서도 2차는 암기잖아요. 2차 가셔서도 두 과목을 합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상담학에서 6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중에서 3문제가 반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3문제면 별거 아니다 싶지만 상담학의 반이 여기서 나와요. 2차 가서도. 그리고 또 그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은 1차 때 기초를 닦아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2차 가셔서 다소 많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2장만큼은 기초를 항상 닦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직업심리학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약간 더 비중이 있다면 2장에 조금 더 비중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규준이나 신뢰도, 타당도 이런 통계 쪽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자분들 좀 힘들어 하세요. 자, 요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1차
1차와 2차에 있어서 또 2차 가시면 중요한 게 또 이 부분보다는 박 선생님 하신 3, 4, 5장보다는 심리학 1, 2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2장, 3장, 2차를 대비하자면 2장, 3장과 심리학이 1장, 2장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뭐 1차 하는데 왜 2차를 얘기해? 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나 박 선생님은 여러분들 2차 합격시키려고 1차를 강의하는 거지 1차만 합격시키려고 강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2차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시면